안녕하세요. 네. 매번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는 것 같은데요. 천재인 교수님 다들 잘 아시죠? 네.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자유롭게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외래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이미 아시는 정보면 복습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그때그때 끊고 얘기하셔도 좋고요. 끝나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 뭐 사진 찍으셔도 상관없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나오는 그림이죠. 담도암 뭐 뭔가요? 하면 이제 간내 담도암, 간해 담도암, 담낭암 지겹게 들었던 얘기실 텐데, 이제 이 간에서 만든 담도가 이제 담즙이 내려오는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크기의 담도가 간 각지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도 세포에서 시작을 했으면 다 담도궤암, 빌리아리 트랙 캔서로 나오게 되고, 간 안에 생기면 간내 담도암, 간 밖에 생기면 간 외 담도암인데, 간 외 담도에서도 거의 다 내려온 원위 분야, 디스탈 시빌이냐 아니면 간 가까이에 있는 하일럼, 간 문 분야, 그리고 쓸개냐에 따라서 위치가 다른데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얘네들이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행동 양식이나 유전자 돌연변이도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담낭암에 생기는 돌연변이가 따로 있고 간내 담낭암에 생기는 돌연변이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더라 하는 게 최근에 와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일단 소화기계암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담도암 하면 여전히 일반인들이 들어는 봤는데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환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좀 알기 어려운 암이고요. 주로는 위암, 대장암 이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전체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좀 비교적 흔하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후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게 대다수가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뭐 가능한 유전자 돌연변이 양상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학회에서 시작할 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뭐 항암제의 발전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제 2010년에 여러분이 뭐 잼시스 하면 익숙하신가요? 잼시스, 잼시타빈 시스플라틴, 잼시스라고 부르는 2010년에 나왔습니다.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을 쓰니까 좋대 라는 게 이제 역대 나왔고, 그 후로 10년 동안 정말 암흑기를 지나다가 최근에 2020년경부터 새로운 표적 치료제, 수술 후 치료제, 그 2차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르르 나온 항암에 대해서 좀 한번 훑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담도암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 치료하면은 그 특정 유전자를 딱 노리는 그 표적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담도암에서 그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나왔던 논문에서 그림을 정리한 걸 보면, 담도암에서 IDH1이라는 게 이때 15에서 20%래, FGFR2가 15에서 20%래, 뭐 그 외에 또 헐투가 있대, 이런 게 이제 밝혀져서 엄청 큰 논문에 이제 호해하면서 실렸었거든요. 근데 요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가 더 있습니다. MDM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TMB 하이라는 것도 있고, 이 FGFR2, IDH1, 헐투 외에도 새로운 표적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한 15에서 20% 되는 줄 알았더니 15% 미만이더라, 10% 미만이더라. 그 정확한 빈도가 좀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담도궤암에서는 더 많은 표적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전에 알려진 표적들도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얘네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한 장이면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담도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C, 빌리아리 트랙 캔서, 얼리 스테이지, 초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근치적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젤로다 약을 씁니다. 이게 이제 정답처럼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막 역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전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왔는데, 국소 진행성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해라, 전이성이나 재발성인 경우 이걸 저희가 소위 4기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도 항암 치료해라라고 돼 있고, 이 국소 진행성과 전이성 재발성인 경우에는 같은 루트를 타게 돼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항암 치료에서 수술로 이어진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항암 치료가 좋아지면서 전이가 없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하고 좋아지면 수술까지도 갈 수 있더라 하는 게 이제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단계고, 제 생각엔 이거 5년, 10년 후면 여기에도 뭔가 복잡하게 이 항암을 해서 이렇게 바꿔라 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항암제, 잼시임, 잼시키라고들 부르시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소위 진행성 담도암이다 라고 하면 국소 진행성, 그러니까 한 3기인데 혈관에 붙어서 임파선이 많아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 혹은 어디에 전이가 돼서 때도 어차피 전이된 부위가 남아서 수술이 소용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재발해서 이제 이미 다른 데에 가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다 통칭해서 진행성 담도암이라고 부릅니다. 진행성 담도암에서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임핀지, 잼시임, 잼시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잼시임, 잼시키를 쓰도록 한다가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용만 문제가 없으면 이거 어디서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냥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냥 한번 수치만 정리했고요. 이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1대1로 붙었을 때 얘네 둘이는 비교를 하셔도 되는데 이 연구 대 이 연구를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환자군이 다르기 때문에요. 뭐 환자 나이, 지역, 병기 이런 거를 모든 걸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해야만 맞는 건데, 이런 임상 연구에서는 잼시 대 잼시임, 얘네들은 통제한 상태로 붙어서 이긴 거기 때문에 아 잼시임이 잼시보다 좋대, 이건 말이 됩니다. 면역 항암에서 주는 어쨌든 교훈 그런 것들은 일단 생존 기간이 는다고, 일부가 장기 생존한다, 그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들을지 예측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연구 트렌드는 뭐냐면, 그러면 더 센 면역 항암제를 붙여서 장기 생존하는 환자도 더 올리고 그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해보자 라는 게 현재 연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임핀지, 키트루다 대신에 뭐 듀얼 블로케이드,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2개를 붙인 효과거든요. 얘네들은요. 볼루고스토믹, 릴베고스토믹 이런 애들이 PD-L1 플러스 CTLA4 뭐 이런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여서 조금 더 근본적인 면역을 한번 담당해서도 해보자라는 게 임상 연구가 되고 있고, 3, 4년 후에는 아마 이런 임상 연구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연구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세게 붙이는 연구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 저는 적극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항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폴폭스, 오니바이드, 폴피리녹스 얘기인데요. 첫 번째, 잼시 기반의 잼시키 중에 하나를 쓰고 나서 내성이 생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약을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게 현재는 이제 폴폭스가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폴폭스, 요거 오니바이드, 요거 소규모 이상 폴피리녹스 연구였는데 반응률은 10% 내외, 질병 조절률은 한 50% 내외, 생존기간이 두 번째 약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한 8개월. 뭐 예전보다 좋아졌죠. 아까 잼시스는 1차 약 시작할 때 8점 몇 개월이었는데 지금 2차 약 시작하고 8.6개월이니까 그래도 10년 동안 발전은 좀 됐. 아무튼 이제 아까 그 제가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거 아시면 돼요 하셨던 그 그림 중에서 보면은, 이거 잘 보면은 표적 치료 되면 표적 치료해 하면서 이거 있을 땐 이거 있을 땐 이거 해 이렇게 막 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내년 되면 이렇게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발견되는 중입니다. 여기서 뜻하는 바는 뭐냐면, 담도암 환자 중에 표적 항암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시도해라 라는 겁니다. 열심히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건, 도대체 그걸 언제 찾나요? 처음에 진단되셨을 때 검사를 해놓으십시오.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왜 그러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하시면 항암 못하고 4주에서 6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오래되면 변질되면서 검사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DNA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국소 진행성이나 전익성 혹은 재발성을 진단받으신 경우에는 표적 치료 검사, 소위 이제 NGS라고 부릅니다. Next Generation Sequencing. 근데 표적 치료 검사 해주세요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그 검사를 진단 당시에 하고, 혹은 1차 항암을 맞으면서 잼시임, 잼시키, 잼시를 맞으면서 그때 검사를 해놓으셔야 딱 필요할 때 결과가 이미 있는 상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이제 다 찍어줬습니다. 근데 엔트렉 퓨전, MSI 하이, TMB 하이, BRAF V602 뮤테이션, FGFR 퓨전, IDH1, HER2, RET 퓨전, MET도 있고요. 이런 거를 찾아라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찾아드리니까 이거를 외우고 계신다든지 인터넷에 찾는다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이런 거를 찾아라 돼 있는데 보면은 빈도가
대부분 5% 미만입니다. 다만 FGFR2랑 IDH1의 경우에는 좀 나오는데 모든 담도암이 아니고 인트라헤파틱, 간내 담도암에서 약 10%, 간내 담도암에서 약 10에서 15%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담도암 환자들 거의 다 검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헐투는 간외 담도랑 담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NGS 할 때 간내인 분들은 이거 2개 기대하고 하고요. 간외인 분들, 담낭인 분들은 헐투를 기대하고 하고 나머지는 이게 나왔어? 하나 아주 드문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0% 미만이다.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특히 간내 담도암에서는 이 검사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나오면 약을 쓸 수 있다는 거 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FGFR2 퓨전, 간내 담도암에서 한 10% 내외 나온다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FGFR2 퓨전이 있는 환자는 이 자체로 조금 암이 순합니다. 그러니까 FGFR2 퓨전이 있는 환자랑 없는 환자는 이 암의 행동 양식, 기대되는 삶의 그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FGFR2 퓨전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예후가 더 좋더라. 그 환자들은 잼시타빈6 플라틴만 해도 뭘 해도 잘 되고 오래 살더라 하는 게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게 10에서 15%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진짜 수백 명 NGS 해봤는데 4명인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페미가티닙 승인됐고 보험 됐다고 소식은 있는데 실제 약가가 지금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이제 들어와는 있고 보험이 실행이 되려면 몇 달은 걸리겠지만 얘는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델라잔티닌, 푸티바틴, 월다피티닌 이런 약들이 있고 경구약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연구가 있으면 임상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임상 연구가 이거보다 더 발전한 약을 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FGFR2 먹는 약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설사 엄청 심하고 손톱 빠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하고 봤더니 FGFR2만 막아야 되는데 FGFR1이라는 거랑 4가 같이 억제가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2세대 이라푸그라틴, 저희도 이름이 어렵습니다. 네, 이런 약들이 나와서 FGFR2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아까 그 설사나 손톱 빠지는 거 덜 하고 효과는 더 좋고 반응률 더 좋고 하는 약들이 지금 현재 개발돼서 임상이 아마 끝났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티넨보티닙이라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 IDH1, 2 이거는 생각보다 있습니다. 제가 해보면 실제로 한 10에서 15%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명 하면 10명 나오는 것 같습니다. IDH1, 2는 이거 FGFR2만큼은 아닌데 이 조람변이가 나온 분들도 역시 약간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아이보시데닉, 팁소보라는 약이 현재 한국에 들어가 있는데 뭐 보험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유럽계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년을 예상하고 있고 이 IDH1, 2의 경우에도 뭐 이 약 말고도 임상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상, 만약 내가 IDH1, 2가 나왔어. 근데 임상을 제안받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런 표적이 나왔을 때 임상은 그냥 하라면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보시데닉이 나와 있는 약이고 헐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담낭에서 한 20%, 간외에서 5에서 10%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헐투주마, 트러스투주마, 그러니까 퍼제타, 허셉틴의 경우에는 사전 신청 요법으로 쓸 수 있는데 트라스투주마 폴폭스 얘도 사전 신청으로 들어와 있고 트루스투주마 데루스테칸 얘도 지금 현재 사전 신청 요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헐투가 뭐가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쓸 약이 있고 효과 꽤 괜찮습니다. 유방암이나 위암에서 이미 증명이 된 약들이 담도하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쓸 약이 많다. 이 위에도 임상 연구가 꽤 열려있기 때문에 헐투 나오신 분들은 임상 연구 권유받으면 저는 꼭 들어가시길 추천합니다. 아주 잘 들을 겁니다. 그 외에 뭐 엔트렉2 퓨전 이런 거 비라프 B600이 써놓긴 했는데 제 환자 중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 자, 1차 치료 임핀지 키트로다 현재로서는 진행성 담도하면서 1차 치료 비용이 감당 가능하다. 실비보험이 있다. 그럼 병원을 옮겨서라도 임핀지 키트로다는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속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폴폭스 쓸래, 오니바이드 쓸래, 폴피리녹스 쓸래 논란이 있습니다. 폴폭스가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약이긴 합니다만 효과가 좀 실망스럽고 오니바이드 꽤 괜찮았는데 너무 비싸고 한 달에 500만 원, 폴피리녹스
효과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임상 연구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셋 다 지금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뭐든 안 하시는 것보단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의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잡아야 됩니다. 임상시험 하자고 하면 마음을 열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표적 치료 임상일 땐 저는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 알아야 하느냐? 진단시 혹은 1차 항암 치료를 할 때 미리 NGS 검사를 해놓으셔야 한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부탁드립니다.